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일반적인 얼굴뼈 분석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각턱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112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02mm니까 한 1cm가량 좌우로 넓은 사각턱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광대의 너비를 재는데 광대 좌우 너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43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여기도 한 8mm가량 줄어들었지만 크죠. 수술 전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수술 전 뼈가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재는데 지금 150이 한 2mm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50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48mm니까 두상은 그래도 평균에 가까운데 광대랑 턱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턱 끝까지 이 길이를 잽니다.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30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이 125mm예요. 그러니까 한 5mm 정도 길죠. 전체적으로 보면 좌우로 넓고 상하로 긴 두상은 괜찮은 그런 얼굴이고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까지까지 재는데 여기 지금 한 60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이 이게 56mm니까 한 4mm 정도 중안면부가 긴 편이고요. 코앞까지 해서 턱 끝까지 이렇게 재는데 이렇게 재보면 요 길이가 69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남자 평균은 70mm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안면부가 길고 하안면부는 조금 짧아서 조금 더 이 부분이 넙대대해 보일 수 있겠다. 여기 길이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이 넙대대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보면 사각턱을 보는데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한 4cm가량 있으시고요. 이게 왼쪽이고요. 오른쪽 왼쪽이 조금 달라서 오른쪽을 보시면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4cm가 조금 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좌우 뼈도 왼쪽에서 보시면 오른쪽 뼈가 이렇게 좀 더 밑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또 턱 끝에서 이렇게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는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턱이 조금 많이 나와 보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치아가 발치를 해서 또 입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치아 개수가 지금 조금 적은 느낌이 있는데 둘, 넷, 6개죠. 지금 발치해서 교정을 해서 입을 넣으신 것 같아요. 이건 좀 잘못된 선택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입이 너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약간 합죽이 느낌이 나고 오히려 턱이 너무 돌출돼 보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발치 교정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45도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정면으로 조금 틀어서 보면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럭저럭 지금 남자니까 괜찮은 정도고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역광대는 줄어들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뒷광대가 조금 나와 있는 게 조금 아쉽고 실제로 광대 줄어든 모습 보면은 보통 여기서 절골을 하는 게 좋은데 오른쪽이 조금 앞에서 절골이 된 게 조금 아쉽고 왼쪽은 조금 뒤에서 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절골 위치가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서 이 뒷광대가 보이는데 이건 뭐 핀 제거하면서 재수술할 필요는 없고 요거 정도 갈아내는 정도로 해결을 하시는 게 적절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비대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치아 중심이나 턱 중심은 그럭저럭 맞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랫니에서 아래턱으로 가는 라인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턱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 이쪽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고 이쪽은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때도 내려올 때도 이런 기울어지게 내려오고 이쪽은 조금 이렇게 각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턱이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 보인다. 이런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모습에서는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 좀 더 잘 보이는데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보면 턱관절 위치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이쪽 폭은 좁은데 이쪽 폭은 굉장히 넓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얼굴에서도 이쪽은 좁고 이쪽은 많이 넓은 이런 모습이 보이고 턱은 이쪽으로 삐뚤어지고 이쪽은 좀 더 내려온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하나씩 보면 눈 옆 광대 위쪽 선처럼 페인트 하셨는데 오른쪽이 특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면 이 부분이 살짝 꺼져 있죠. 이 부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면 마우스 위치, 요 위치인데요. 뼈무명으로 바꿔보면 딱 절골된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단차, 여기 조금 있는 요 단차가 이런 피부에 한물 보이는 것 같아서 만약에 뭐 또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핀 제거하면서 이쪽 부분을 조금 갈아주는 방향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시면 좀 낫지 않을까. 절골 위치도 사실 오른쪽은 이렇게 됐어야 좋았는데 좀 뒤쪽으로 가서 여기 좀 튀어나온 게 남아 보이는 거고요. 왼쪽은 그나마 나쁘지 않고 여기 튀어나온 것도 많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 단차도 오른쪽에 비해서는 왼쪽이 뭐 별로 없죠. 뭐 저 정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 피부명에서도 보면은 오른쪽은 좀 한몰이 보이는데 왼쪽은 거의 안 보이는 이유가 절골 라인의 위치와 남아있는 뼈에 튀어나온 단차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꺼져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이 눈옆광대 선처럼 패인 거, 오른쪽 눈옆이 그렇고요. 옆광대 돌출 부위는 뒷광대 부분이고요. 특히나 오른쪽이 좀 더 보이고요. 절골 라인이 좀 앞쪽으로 돼서 그렇고요. 미간 콧대 부위가 빨갛게 된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환자분 남겨주신 사진이 미간하고 콧대 부분이 빨개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매부리가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는데 몇 시간 지나면 이렇게 매끈해진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흔히들 매부리를 제거하고 나서 생기는 느낌인데요. 이 단면을 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좀 미리 찾아놨는데 매부리를 깎고 실리콘을 넣으면 이 코 점막, 그러니까 이거 숨 쉴 때 우리 공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실리콘이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막이 약해진 이 부분인데 조금 확대해서 보면 아마 환자분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코, 우리 비강 내 구조와 이 실리콘 바닥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살짝 염증기가 있으면 여기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인하기 쉬운 방법은 코를 막고 코로 바람을 푹 불어봤을 때 이 콧등 부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고 바람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그럼 여기가 뚫렸다는 거예요. 이게 매부리 제거를 많이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실리콘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4mm 들어간 거 맞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가장 두꺼운 부분 이렇게 재보면 이 부분이 한 3.3mm 정도 돼요. 그래서 4mm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3몇 mm 정도 되는 보형물이 들어간 건 맞는데 점막 부위랑 매부리 제거하면서 좀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환자분이 느끼시는 느낌이 있는 거고 이게 그냥 둘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그냥 좋아졌다 빠졌다 뭐 이런 정도로 구멍이 작은데 자칫하다 코에 있는 잡균이 들어가서 실리콘 주변으로 균이 자라게 되면 염증이 나서 코 전체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두지는 마시고 수술해 주신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보형물 빼버리고 차라리 진피를 넣던가 아니면 빼고 그냥 조금 지낸 다음에 나중에 코 실리콘을 다시 넣던가 뭐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대축 수술 받은 지 2년 좀 넘었는데 살이 빠졌을 때, 턱 근육을 안 써서 줄었을 때 더 그렇고 평소에도 양쪽 눈옆 살짝 선처럼 패여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절골된 라인이 그렇고 뼈는 다 붙어 있는데 절골 라인이 양쪽에 차이가 있어서 조금 단차도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제 광대 크기는 얼굴 전반적인 크기는 평균 이상인 거 아까 적어드렸고요. 턱 근육과 측두근이 줄어들면 옆광대가 많이 도드라져 보이는데 옆광대가 나사 때문에 전보다 커진 건 아니겠죠. 줄어든 건 분명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있었을 텐데 줄어든 건 분명하죠. 더 커질 이유는 전혀 없죠. 물론 여기는 핀 때문에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안면 비대칭은 아까 설명드렸고 걱정되는 부분은 코다. 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10에서 11일 차부터 미간 콧대 부위가 빨갛게 되더니 여전히 불그스름하네요. 그 밖에 있다 보면 콧대 부위가 굉장히 쪼이고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놀랐어요. 이게 염증이 있거나 그랬을 때 구축이 오는 경우인데요. 물론 집에 가서는 괜찮아졌어요. 그렇지만 밤에 잘 때 누울 때 평소에도 가끔 조이고 당기는 느낌이 드네요. 특히 미간 쪽 부위가 그렇고 미간 부위가 여전히 빨가니까 더 걱정입니다. 최근 2월 12일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콧대 부분이 볼록하게 눈에 띄어나와서 병원에 연락해 보니 원래 심한 매부리 코여서 수술해도 완전히 매끈해지지 못하고 이제 붓기가 빠져서 매부리 튀어나온 부분이 드러난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뒤에 다시 튀어나온 부분이 매끈해졌어요. 과연 붓기가 빠져서 그런 걸까 싶네요. 아까 말씀드려도 점막 노출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웬만하면 성형에도 큰 걱정 없이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지내고 싶었는데 코만큼은 실리콘이 들어간 부분이라 부작용이나 이물 반응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코성형하고 이런 증상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은 아니고요. 지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간 부위 빨갛게 된 거 워낙 미간 부위가 푹 꺼져 있어서 피부 텐션 올라가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봐서는 그것 때문이보다는 점막 노출된 부분에서 염증이 지금 코 안쪽에 조금 있다 없다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느끼는 조이고 눌리는 느낌,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왔다 사그라드는 등 수술한 병원에서 문제 없다고 해도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 콧대 실리콘 4mm 높이짜리 썼다는데 대략 맞나요? 아까 적어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코라고 하셨는데, 코는 지금 제가 영상 만들어 드린 거 CT 캡처해서 한번 수술해 주신 선생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실리콘 위치 등은 나쁘지는 않은데 점막 노출된 부분 때문에 저도 조금 우려가 돼서, 만약에 제 환자였으면 실리콘을 제거하거나 몇 달 있다 다시 넣거나 아니면 제거하면서 동시에 진피를 넣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빨리 가보세요. 수술한 병원에. 코는 조금 세워라 내워라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